연습 문제 3.4의 3 모드 개수 추정입니다. 매트릭 코드도 같이 실었고요. 나이키스트 선도와 보드 선도를 사용해서 모드 개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단자의 도계의 운동 방정식의 해를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구하고요. 나이키스트 선도와 보드 선도를 사용해서 복소수 영역에서 그 해 값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질량이 1이고 강성이 4, 변이가 u인 초기 조건은 변이가 4, 초기 속도는 0인 운동 방정식이 세 가지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은 감쇄가 0인 비감쇄이고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은 감쇄가 인계 감쇄입니다. 진동이 발생하지 않은 감쇄고요. 세 번째는 저감쇄로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했을 때 5%인 감쇄비를 갖는 감쇄 운동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 변환의 정의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라플라스 변환은 S 도메인과 T 도메인으로 나타내고 푸리에 변환은 오메가 도메인과 T 도메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 변환은 S라는 라플라스 변환의 변수를 I 오메가로 변환시켜주게 되면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은 푸리에 변환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치적으로 푸리에 변환을 사용할까? 훨씬 더 포괄적인 수학적인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동 방정식을 해석적으로 풀고자 할 때는 라플라스 푸리에 변환이 아니라 라플라스 변환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푸리에 변환은 수치적인 방법으로 운동 방정식을 풀 수 있고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T 도메인에서 S 도메인으로 바꿔가지고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해를 즉 선형적인 미분 방정식,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S 도메인에서 구하고 이것을 라플라스 역변환을 통해서 다시 T 도메인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 넘겨주는 값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도표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인공지능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한 것을 값을 보면 최종적인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의 전달함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진동수 응답함수 혹은 주파수 응답함수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중과 응답 변이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위 하중이 작용할 때의 변이 값인데요. 이걸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 혹은 진동수, 주파수 응답함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S 값을 I 오메가로 변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되고요. 위의 식이 이것은 I 오메가이기 때문에 실수 영역과 허수 영역으로 이 값을 나타내 주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저는 500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동수 영역에서의 진폭값과 위상값인데요. 1에서부터 쭉 해서 500개의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공진이 발생하는 2Hz, 2라디안 퍼 세크에서 최대값이 발생하고요. 위상각은 90도가 변하게 되죠. 이것을 실수와 허수로 나타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나이키스트 플롯, 이것을 가지고 보드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실험으로 구한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건 해석적으로 나타내니까 깔끔하게 나타났죠. 두 번째, 인계 감쇄도 마찬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풀면은 다음과 같은 나이키스트 플롯이와 보드 플롯이 생기게 됩니다. 인계 감쇄인 경우는 위상각이 90도로 변하는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진이 발생하는 진동수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스트 플롯도 반타원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에서부터 500개의 포인트가 찍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구조물인 경우는 저감쇄이고요. 5% 감쇄비를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저감세 구조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과 라플라스 역변환을 통해서 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 함수를 나이키스트 선도와 보드 플롯에 나타내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나이키스트 플롯에서는 원형에 가까운 형상을 나타내고요. 보드 플롯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상각이 변하고 피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형에 가까운 이 형상을 나이키스트 플롯에서 무엇을 구할 것이냐? 대부분의 저감세 구조물의 경우에는 원형이고요. 원점 0과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를 공진 지점,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고요. 325라고 나왔는데요. 325가 이 지점입니다. 공진 주파수의 영역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보드 플롯에서 이 파워로 나타내는데요. 파워 반감 대역이라 부르는데요. 파워라는 것은 변이의 자승을 의미하므로 이것의 반이란 것은 우리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은 0.707 여기에서 요 대역에서의 오메가1과 오메가2 이건 공진 주파수고요. 요 폭을 알 수 있는데 이 폭은 우리가 E 크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반감 대역 폭을 사용해서 감세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플롯은 감세가 0일 때 직선 형태이고 저감세일수록 원형 형태가 된다입니다. 그리고 고감세일 경우 원형 형태가 일그러져 반타원 형태로 변하게 되고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 공진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플롯으로 실험적으로 계측한 자료인 경우에 전달 함수를 구하고요. 이것의 공진 진동수와 감세비를 찾을 때 나이키스트 플롯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요. 혹은 서클 피트, 곡선 맞춤 해서 원형 형태로 만들고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의 공진 진동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진 진동수를 찾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드 플롯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공진 진동수 근방에서 최대 진폭의 70% 값에 해당되는 파워 반감 대역 폭을 사용해 가지고 감세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 선도는 마찬가지로 공진 진동수를 알 수가 있고 혹은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서클 피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안정적이죠. 일단 공진 진동수로부터 파워 반감 대역폭을 사용해서 감세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과 프리의 변환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특정 조건 하에서 프리의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의 특별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값을 I 오메가로 변환시켰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복소수 값인데 여기서 실수값을 0이라 친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은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 가서 해석적인 값을 구하고 이 S값을 I 오메가를 통해서 프리의 변환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나이키스트 플롯과 보드 선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실험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참조 자료는 2.2의 2절, 2.2의 3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